푸른밤 종현입니다. 수영을 배우려는 사람에게 강사들이 가장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가 힘을 빼세요 라고 하죠.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힘을 빼라니 쉽게 이해되진 않는 얘기일 텐데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답니다. 내가 힘을 주면 물도 힘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수영이라는 건 물과 뒤섞이는 게 기본인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욕심에 힘을 주면 물살이 나를 짓누른다는 거죠. 물에 뜨기는커녕 오히려 가라앉게 되는 거고요. 적당히 힘을 빼고 부드럽게 녹아들 것. 수영 외에도요. 내가 아닌 우리로 한 덩이로 어울려야 하는 모든 상황에 꼭 필요한 조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9월 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I've been looking all around for something to change my mind. 9월 1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타이티80의 이지였습니다. 기분 좋은 곡이었어요. 좀 여름밤이랑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 날씨가 그래도 꽤 많이 풀렸죠. 비가 오고 나서 저는 좀 이전보다는 그래도 날씨가 좀 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을지. 그래요. 오프닝에서 수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과 적당히 잘 녹아들어야 수영하기도 편하다. 여기에 비유를 해서 우리 단체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에서도 볼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적당히 힘을 빼고 부드럽게 녹아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만연해서 누구 하나 이제 나서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생성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모든 결과물들이 조금은 적당히 나오게 되는 최고의 결과물들을 만들려면 누군가가 이제 딱 이끌고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도 필요한데 가끔은 적당히 움직이다 보면은 뭐 최고는 아니어도 그냥 뭐 평균 정도의 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로 움직일 때는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뭔가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구독식 클럽 함께하는 날이죠. 푸른밤의 선곡 여신이죠. 디아클라우드의 나인씨 오세요.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개념 플러스 유형, 마운티아, 자유 투어 여행사, 유록스, 다우닝 산업, 한진관광, 기초영어 해커스톡,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조심스레도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임세준 씨의 노래입니다.
이 곡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후렴구가 상당히 뭐랄까 귀에 꽂히는 그런 멜로디여서 오늘은 가지마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또 절절하고 그리고 노래방에서 부르기 참 좋은 그런 노래입니다.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노래를 감정 실어 부르며 뭔가 친구들과 함께 열창하기에 상당히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발라드 곡이고 슬픈 노래인데 저는 이런 발라드, 이런 감성을 갖고 있는 곡들이 우리 감성과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임세준의 노래 오늘은 가지마 듣고 오겠습니다. 이젠 아무렇지 않아 너와 눈을 맞춰도 이젠 아무렇지 임세준의 오늘은 가지마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죠. 이 남성분들이 많이 부르실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후렴이 가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부르기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 자, 3328님. 제주도로 뒤늦게 휴가를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솔로가 돼서 오랜만에 혼자 여행을 왔는데요. 그래서 은근히 로맨스를 기대했는데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으시는 어떤 분이 번호를 물어보셨어요. 뭐 사귀고 싶다 하시면서 번호를 물어보신 건 아니지만 내일 일정이 맞으면 같이 밥을 먹기로 했네요. 괜히 두근두근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근두근 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행 가서 누군가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흔치는 않잖아요. 예. 또 제주도라고 하시니까 재밌는 일들 많이 만들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드시려나? 고기국수 드시려나? 제주도는 고기국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복죽을 되게 맛있게 먹고 왔어요. 갔었을 때 아침에 먹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었는데요. 가자마자 고기국수를 먹었고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전복죽을 먹고 비행을 타고 돌아왔었는데 다시 가게 되면 또 다른 음식들도 많이 먹고 싶고 하긴 한데 전복죽은 꼭 챙겨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식사인데 전복죽 먹긴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여행지니까 뭐. 정인혜님. 집에서 발톱을 깎다가 우연히 엄마 발을 보게 됐는데요. 언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셨는지 갑자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바르려고 사온 매니큐어로 엄마 발톱도 발라드렸어요. 색깔이 너무 야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엄마 모시고 같이 네일샵도 한번 가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귀여우시네요. 야한 색깔은 뭐예요? 야한 색깔 뭐지? 잘 모르겠는데 빨간색이 좀 야한 느낌인가요? 네, 좀 도발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내씨 어머니랑 같이 관리도 받으러 다음에 꼭 가셔서 좋은 추억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주영님. 한 달 전에 이사를 왔는데 집 앞에 서예 학원이 있더라고요. 문득 초등학교 때 서예실 당번 청소를 하던 생각도 나고 오랜만에 먹물 냄새도 맡고 싶어서 오늘 퇴근길에 들러봤는데요. 생각보다 서예 배우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새롭게 뭔가 해보고 싶었던 터라 바로 등록을 하고 왔네요. 9월엔 서예로 마음 수련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마음 수련. 사실 서예라는 게 이제 급하게 쓰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쓰는 것도 배우고, 뭐 물론 급하게 쓰는 것도 배우실 수 있지만 나중이 되면 초반에는 천천히 쓰면서 이제 마음을 좀 다잡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영씨 재밌는 취미 또 만드셨군요. 전 서예를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좀 해봤고 그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항상 하잖아요. 미술 시간에. 5083님.
소개팅 하기로 했는데 글쎄 그분 휴대폰 번호 뒷자리랑 제 휴대폰 뒷번호가 똑같은 거 있죠. 왠지 운명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랜만에 미용실도 가고 신경을 좀 쓰고 나가려고요. 좋은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길 종현 DJ가 응원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번호를 받게 되면 대부분 먼저 문자 혹은 통화는 잘 안 하겠네요. 채팅이나 뭐 이런 걸로 얘기를 나누다가 만나게 되는 경우가 더 있잖아요. 뒷번호가 같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운명일 수도 있겠네요. 가셔서 좋은 사람 만나고 오시길. 그리고 꼭 그 연인이 되지 않더라도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브루노 마스의 카운트 온 미 듣고 오겠습니다.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브루노 마스의 카운트 온 미 듣고 왔어요. 2240님. 지난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회사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다가 이번 주에 드디어 제 시간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 빨리 와서 쉬어서 좋긴 한데 너무 지루하고 무기력하네요. 그 사이 바쁜 게 익숙해져서 그런 걸까요? 청소라도 할까 봐요. 저 설마 워커홀릭이 된 건 아니겠죠? 으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바쁘게 지내다가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 좀 이런 느낌이 한 며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여유에 익숙해져서 바빠지면 몸이 힘들고 뭐 이런 반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은 쉬는 게 좋죠. 사실 한 달 정도나 바쁘셨다라고 하면 몸도 마음도 조금은 지쳐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청소하시면서 마음도 좀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워커홀릭이 돼버린 건 아닐까요? 하면서 막 으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워커홀릭 되면 좀 어때요? 예. 괜찮아요. 워커홀릭도 사는 거. 살기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 뭔가 목표의식이 뚜렷한 삶이랄까. 6899님.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분과 세 번째 데이트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커피 내기로 쌀보리 게임을 하자고 해서 은근슬쩍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티났을까요? 그래도 그분도 싫지 않았으니까 카페까지 같이 손잡고 간 거겠죠. 다음 만나면 고백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티났어요. 쌀보리 게임이라니. 생각해보세요. 쌀보리 게임 몇 살 이후로 처음 하신 건지 본인이. 쌀보리 게임을 몇 살 이후로 몇 년 만에 쌀보리 게임을 해보셨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뭐 이게 또 뭐랄까 연인이 되기 직전에 어떤 간질간질한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면서도 속아주고 그러면서 서로 좀 마음을 은근히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고백 성공하시길. 성공할 것 같은데요. 손 잡고 카페까지 가셨다라면. 박아람님.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힘이 드네요. 나름 직책이 있어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고 저보다 괜찮은 결과물을 가져오는 후배들을 보면 뒤처지는 것 같은 마음에 조급함도 밀려오고 그냥 해왔던 대로 중심 잃지 않고 꿋꿋하게 간다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힘 좀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유, 참 내가 하던 일들이 내 마음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전보다 내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주변을 좀 둘러보면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지금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더욱 주변이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걸 거예요. 일단 주변 신경은 힘들겠지만 조금은 꺼두시고 본인의 어떤 멘탈 케어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9785님. 위로해 줄 수 있나요? 저 차였어요.
아니, 그냥 상대가 이제 연락을 안 하겠대요. 잘 지내래요.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대요. 이렇게 통보하듯이 떠나가 버리니 저 내일 싸우려고요. 2년 동안 숨겨뒀던 좋아한단 말도 꺼낼 거예요. 마지막이니 구질구질하게 굴어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이 정확히 어떤 사이인지 사연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윗줄 조금 읽었을 때는 두 분이 만나시다가 헤어지게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쯤에 좋아한단 말을 2년 동안 숨겨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좀 혼자서 짝사랑하시면서 마음을 많이 앓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요. 사연자분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막 큰 마찰이 생기지만 않았으면 하네요.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실 뭐 돌리고 싶다고 해서 돌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끊어야지라고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잘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너무 막 큰일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막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막 서로 막 구질구질이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좀 그런 서로 안 좋은 기억이 남을 그럴 일이 생기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One of those really big shoes.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입을 조심하고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을 조심해라. 혼자가 되는 이 시간, 고독함이 밀려오는 이 시간, 이분에게라면 안심하고 마음을 맡기셔도 됩니다. 구독시 클럽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와 함께 할게요. The acting up for all these years, Sergean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네, 자산은 펀드 매니저에게, 노래는 성공 매니저 이분에게. 푸른밤의 공식 선곡 여신이죠. 나인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근데 나인씨, 네. 나인씨가 부스에 딱 들어오니까 되게 좋은 과일 향이 나는데요. 아 그래요? 바나나 향 같은 어? 좋은 향이 나는데. 바나나? 바나나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죠? 되게 향긋한 과일 향이 나서. 좋은데요? 그렇군요. 예. 제가 잘못 짚었나 봅니다. 어쨌든 네. 향기를 몰고 들어오신 나인 씨. 네, 반갑습니다. 어찌 지내셨어요? 9월입니다. 너무 더운 이제 8월이 지났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확실히 아직은 여름이 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열대야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열대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제 방이 그렇게 우리 집 안에서 가장 좀 더운 방. 왜 하필? 위치적으로 좀 가장 더운 쪽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햇빛 쪽인가 보다. 창이 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뭐 닫아두긴 했었는데 벽지도 다 까만색이고 창문 막아놓은 문도 까만색이고 해서 햇빛을 잘 받아서 그런 건지. 벽지가 까만색이에요? 예. 왜요? 그렇구나. 왜요? 지금 까만 옷 입고 계신데 벽지까지 까맣다니까. 와, 예. 그렇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좀 그런지 많이 더웠었거든요. 여름 밤에도 되게 더웠었는데 요즘에는 좀 맞아. 나아져서 선풍기로만으로도 잘 자고 있습니다. 조금은 살 것 같은. 이제. 열대야 쾌적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돼요. 다행이죠. 자, 그래요. 나인 씨, 네.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제는 당신의 차 안에서 라는 주제로 한번 선곡을 해봤어요. 음악 차 안에서 참 많이 듣죠. 차 안에서 들을 때가 제일 좋지 않나요? 운전할 때도 좋고요. 사실 차 안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음악을 만든다든지 음. 뭐 제가 작업을 할 때 항상 차 안에서 꼭 한번 들어요. 그래, 맞아. 마스터를 마친 후 네. 혹은 이제 믹스를 마친 후 작업을 하고 차에서 들으면 어떤 느낌인가, 이동할 때
사람들이 많이들 들으니까 감이 좀 오잖아요. 맞아요. 믹스가 뭐가 잘못됐는지. 상당히 좋은 어떤 오디오 상태로 듣다가 네. 이제 맞아, 많이 맞아. 보급되어 있는 오디오로 돌아와 보는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스튜디오에선 너무 좋은 스피커로 들으니까 뭐 대충 해도 다 좋아 보여요. 그냥 다 좋아. 너무 야 좋죠. 베이스가, 야 킥 소리가, 야 스네어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데 막 그걸 차에서 딱 들어보면 무슨 박스 치고 있는 소리가 맞아. 나고 그래서 이게 뭐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도 차에서 듣고 다시 수정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차에서 이동하시면서 일상의 음악들, BGM들을 많이 그렇죠. 겪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좀 그런 쪽인가요? 차 안에서 들으면은 좀 기분 좋아지는 그런 노래들을 좀 골라보긴 했어요. 근데 뭐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이걸 차 안에서 들어봤어야 하는데 상상만 해가지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첫 번째 노래는 뭘까요? 첫 번째 노래는 뭐 최근에 굉장히 좀 화제였던 곡인데요. 앞에 한 1초만 들어도 무슨 곡인지 알 거예요. 앞에가 이겁니다. 압니다. 알죠? 잘 부르시네요, 휘파람. 이 뭔지 알죠? 그렇죠. 음정이 정확히 안 올라왔어요. 조금 음정이 떨어졌습니다. 휘파람이네요. 맞았어요. 예.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의 휘파람이라는 곡 첫 곡으로 준비했어요. 휘파람 이 노래 빠라바라바라밤. 맞아. 파담 파담 파담. 되게 꽂히지 않아요? 네? 진짜 꽂혀요. 훅이 상당히 강렬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상당히 계산적으로 잘 만들어낸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떠한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노래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나눌까요? 네. 블랙핑크의 노래죠. 휘파람 듣고 오겠습니다. Hey boy, Make 'e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Make 'e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난 너무 아름다워 날 잊을 수가 없어 그 눈빛이 블랙핑크의 휘파람 듣고 왔습니다. 네. 블랙핑크 데뷔한 지 얼마나 됐죠? 한 달? 그렇죠. 안 한 됐죠? 달이 아직 안 된. 8월 8일에 데뷔했다네요. 그럼 이제 곧 한 달이네요. 야, 사실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어떤 신인 아티스트가 나온다. 여성 그렇죠. 걸그룹이다. 네. 라는 소식 때문에 다들 많이 기대를 오랫동안 하셨을 텐데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 YG에서 여성 아티스트가 뭐 렉시, 스위티, 네네. 그리고 21 이렇게 네. 있었나요? 그 전에 거미 씨도 계셨고. 그렇죠. 엠보트와 네네. 이렇게 연계돼서 거미 씨도 있었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빅마마도. 네네. 근데 정말 오랜만에 나온 사실 신인 걸그룹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굉장히 캐치한 멜로디의 노래로 데뷔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곡 안에서 되게 회사색을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참 뭐랄까 오랫동안 많은 아티스트를 발굴해오고 또 서포트해온 회사의 힘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뭐 블랙핑크 네. 어떤 팀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 네 사람으로 구성돼 있어요. 네네. 지수, 제니, 로제, 리사 네. 이렇게 네 사람인데요. 되게 정말 수려한 외모와 어떻게 보면 좀 그루비한 어떤 그 안무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팀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에 테디 씨 곡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2NE1이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나는 그런 색깔이 아직은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자기들만의 색깔을 가지게 될지 그런 게 좀 궁금한 팀이 아닌가. 첫 번째 앨범이니까 이후에 어떤 또 다른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곡 자체는 상당히 킥 소리도 드럼, 베이스 소리가 상당히 인상 깊은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런 뭔가 묵직한 힙합 기반의 드럼 라인을 좋아해서 들으면서 와 되게 킥 소리, 베이스 소리 묵직하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저는 휘파람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잘 만들었죠. 어떻게 귀에 이렇게- 잘 들어오게. 근데 사실 테디 씨가 곡을 정말 많이 쓴다면서요. 그렇죠. 예. 트랙도 정말 많이 만드시는 분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정말 꽂히는 캐치한 멜로디를 쓸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많이 하시다 보니까 더 이제 감이 막 살아있는 있으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잖아요, 사실. 아이디어 싸움이기도 네네. 한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블랙핑크의 휘파람 들어봤고요.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은 뭔가 이 노래랑 같이 이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곡을 골랐어요. 네. 리아나의 노래를 골랐는데요. 제가 요즘에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 선곡 리스트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Kiss It Better라는 곡입니다. 리안나. 음. 참 리안나 노래 좋죠. 잘해요. 이 노래는 네. 차에서 언제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느낄 땐 네. 처음에 딱 탔을 때는 휘파람으로 좀 기분을 내다가 이제 약간 뭔가 좀 서로 좀 이렇게 아, 일단 인사도 둘이 탄 나누고, 거예요? 둘이 타야지 일단 둘이 탄 당연히. 거예요? 혼자 일단 둘이 아니에요. 탔구나. 아, 예. 둘이 약간 얘기를 나누고 나서 예, 예. 이제 인사를 한 후에는 이 키스베러가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파킹 상태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주행 중에 들으시면 안 돼요. 예. 리아나의 키스 잇 베터 듣고 오겠습니다. 네. Kiss it better, baby. 리아나의 키스 잇 베터 듣고 왔습니다. 네. 아, 노래 좋아요. 좋죠. 음.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는 그 기타 라인이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옛날 뽕삘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너무 옛날 느낌이라서 뭐지 이거는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타리스트 누노 베텐코트의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됐던.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계속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라인이 되게 좀 각인이 돼서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었을 땐 잉? 했는데 이게 뭐지 이랬는데. 왠지 끌려. 그러니까. 왠지 기억에 남어. 네. 그런 곡들 있잖아요. 아침에 샤워할 때 TV에서 나왔던 곡이 하루 왼종일 머릿속에 울리는. 아. 내가 그 노래 좋아하지도 않았었는데. 음. 그러다 보면 내가 이 곡을 좋아하는 건가? 알고 보면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역시 네. 음악은 많이 접하게 돼야 돼요. 맞아요. 네, 많이 어디서 접해야 어떻게 돼. 나에게 노출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리아나의 키스 잇 베터 들었는데요. 리아나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상당히 많은 설명도 해주시고 많은 그랬죠. 곡을 함께 듣기도 했었는데요. 네.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바베이도스라는 곳에서 태어난 네. 분이고요. 지금 작가님이 적어주신 거 보니까 바베이도스에는 리아나의 날이 있대요. 그 정도로 상당히 사랑을 받는. 네, 국가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네, 그런 여성 솔로 아티스트. 현재 가장 사랑받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요. 리아나의 키스 잇 베터 들었는데요.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은 약간 EDM 느낌이 있는 곡이에요. 네네. 탭노의 Me and My Guitar라는 곡인데요. 네네. 이 곡은 좀 분위기가 좀 차분한 EDM이라서 음. 둘이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차 안에서. 탭 노예. 네. 좀 분위기가 있는 EDM이라. 네. 사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 있는 EDM. 잘 상상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곡을 들으시면 딱 이해가 이런 되시나요? 느낌이구나. 좀 스키 찬 공기가 제습되는 효과가 있는 곡이에요. 좀 상큼함도 있는가 봐요. 아니요, 상큼하지 않고. 그래요? 뭐랄까. 들어봅시다. 네. 자, 광고 먼저 들으시고 템노의 Me and My Guitar 듣고 오겠습니다. Baby, I won't forget now how you stomp your feet up off the ground. 탭노의 Me and My Guitar 네. 듣고 왔습니다. 네. 상당히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기타 리프가 네. 인상 깊고 그걸 상당히 어쿠스틱 기타 아니겠죠? 네, 기타 소리랑 어떤 다른 악기들의 조화 자체가 묘하게 잘 어울리네요. 기타 라인을 제일 먼저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괜히 들고요.
이 탭 노라는 사람이 DJ 겸 프로듀서인데요. 정말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그 정보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출신이 캐나다 토론토 출신이다. 그것만. 요즘에 뭐 EDM 페스티벌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정도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좀 차분한 무드의 EDM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실 많은 분들이 EDM 하면 음. 뭐 덥스텝이라든지 네. 상당히 흉포한 사운드, 아, 오랜만에 듣는다. 흉포한 사운드. 사운드만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물론 이런 부드러운 EDM들도 많이 있고요. 있다는 거. 요즘에 이제 라운지 그렇죠. 음악들도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음. 요즘엔 라운지 음악들이 더 강세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라운지 음악이 강세일 줄은 사실 10년 전에는 예상치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음악이 굉장히 주인공이 됐었는데 늘. 근데 요즘에는 BGM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라운지 음악들 좋긴 하죠. 네네. 이지 리스닝이니까. 네네. 네. 듣기에 상당히 편안한 그런 곡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쫑디는 라운지 음악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강제라고요. 여름에 더운 것처럼요. 요즘에 라운지 음악이 강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고요. 그렇답니다. 저도 좋아하는 라운지 음악들이 있긴 해요. 근데 글쎄, 그 음악적 취향이니까 개인적으로. 그렇죠. 나인 씨는 어떠세요? 좀 복잡한 음악, 복잡하고 되게 어렵게 만들고 막 이 음악을 딱 들으면 막 귀가 막 어지럽고 그런 곡 노래가 있고요. 있죠. 한 곡은 상당히 뭔가 편안하게 날 릴렉스 시켜주고요. 두 곡 중에 어떤 곡을 좀 더 매력적으로 느끼실 것 근데 좀 같아요? 편안한 곡이 요즘에는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복잡한 곡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게? 좀 글쎄요. 걸을 때? 빨리 걸어 다닐 때? 걸을 때라든지 활동적인 걸 할 때는 네네. 그렇게 뭔가 좀 많이 편곡이 돼 있는 곡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복잡한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뭐랄까 잠들기 전 이럴 땐 진짜 좀 조용조용하고 단순한 어떤 네. 음악들 그걸 듣는 게 참 편안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저는 재즈가 제일 좋더라고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네. 재즈 좋죠. 나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주제가 뭐 차 안에서 그렇죠. 듣는 음악들이니까 차 안에서 들었던 음악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어떤 있어요, 곡이라든지. 가장 떠오르는 게 사실은 스팅. 스팅을 차 안에서 들으면 진짜 좋거든요. 달리고 있어야 돼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스팅 음악을 차에서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꼭 들어봐야겠네요. Englishman in New York 예. 아니면은 Shape of My Heart 같은 Shape of 거. My Heart는 되게 주차하기 힘들 것 같은데 되게 느리게 갈 것 같아요. 갑자기 슬로우 모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나의 차가 왠지 슬로우 모션이 걸리는 것 같고. 주차할 때 틀면 좋겠네요. 슬로우 느긋하게 모션이라. 천천히 들어가니까. 근데 좋아요. 진짜 좋아요. 스팅의 음악. 네.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니까. 네네. 네. 천천히.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와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구독시 클럽 오늘은 당신의 차 안에서 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부 끝곡으로 탭노의 Me and My 기타까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의 차 안에서
이 당신은 차 안에서 하면 당신이랑 내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둘이 있어야 해요. 무조건 둘이 당신은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차 주인이 있어야죠. 차주인인데. 차주인 혹은 이제 내 옆에 타줄 누군가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겠죠. 네. 뭐 그래요. 저는 당신의 차 안에서 이 주제를 딱 소개하자마자 드는 생각이 네. 휘성 씨의 차 안 남녀라는 곡이 있어요. 이 노래가 네. 상당히 슬픕니다. 헤어지는 거나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이제. 네, 이 노래 진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아하고 참 많이 들었던. 얼마 전에 푸른밤에서도 틀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끼는 그런 곡입니다. 휘성 씨는 그 좀 후반 작품들,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더 가까운 작품들은 되게 가사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참, 전 휘성 씨의 가사를 너무 좋아해서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너무나도 많지만 뭐 1년이면도 있고 하늘에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로맨틱한 그러네요. 가사들. 로맨틱 아니 항상 마무리는 슬프지만 그러니까 다 슬픈. 이야기들이지만 네. 네, 그런 걸 잘 표현하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차 안에서 근데 헤어지거나 심지어 조금 싸우기라도 해도 정말 싫거든요. 차 안에서. 그 다이나믹 듀오의 네. 죽일 놈이라는 노래를 보면 노래 시작에 네. 나옵니다. 음. 아, 또 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남자랑 여자랑 싸웁니다. 여자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소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차 안에서. 그리고 이제 랩이 시작할 때 나 핸들을 쥐어 박으면서 막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핸들 쥐어박고. 네. 많이들 싸우는구나. 차 안에서들 많이 싸우나 봐요. 그러네요. 차 세워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내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가 봐요. 맞네. 얘기가 많아지는 차안 네. 주제입니다. 자,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부 첫 곡. 3부 첫 곡은 조금 기분 좋은 노래예요. 네. 드라이브 할 때는 그래도 일렉트로닉 팝은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폴스 알람이란 곡인데요. 마토마 그리고 베키 힐이 함께한 곡입니다. 네. 그래요. 두 아티스트는 같은 팀은 아니었겠죠? 네, 굉장히 좀 생소하죠. 저도 이 곡 때문에 알게 된 아티스트인데요. 베키 힐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 보컬리스트인데 네. 좀 목소리가 어린 마이클 잭슨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마토마란 사람은 노르웨이 프로듀서인데요. 굉장히 어리대요. 91년생이었나 92년생이었나 굉장히 어린데 트로피컬 하우스 DJ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트로피컬 하우스가 요즘에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라운지 음악 트로피컬 하우스 상당히 그렇죠. 강세예요. 고독식 클럽은 이 강세 음악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예, 강하군요. 네. 자, 노래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누죠. 마토마 그리고 베키힐이 함께한 폴스 알람 듣겠습니다. I heard sirens in my head from the first time that we met. Thought it was a false alarm. Yeah, we started as a spark. Didn't think we'd come this far. 마토마와 베키힐이 함께한 폴스 알람 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시원한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트로피컬 하우스인가 봐요. 그죠? 트로피컬 하우스는 항상 되게 전통적인 톤을 담은 것 같아요. 에스닉한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배어있는 음악들이 많아서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리드하는 멜로디가 좀 네, 그렇죠? 리드 악기들이 상당히 대부분 뭐랄까 뽕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돼. 딸림음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굉장히 하죠. 지적인데요. 예, 딸림음이 지적이다. 상당히 많다. 음표에 네. 딸림음이 항상 2개씩 붙어 있다. 모두 마디마다.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요. 마토마와 베키힐의 음악을 들었는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베키힐은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발굴된 싱어송라이터래요.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전 세계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 유행하기는 했나 봐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최근에 아티스트들이 많이 정말 프로그램에서 배출이 되죠. 네, 신기한 것 같고요. 저는 그 일렉트로닉 팝하면은 사실 대부분 사운드가 좀 비슷비슷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컬리스트 목소리가
사실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노래가 참 좋았던 게 이 보컬리스트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은 베키 힐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자, 펄스 알람까지 들었고요. 네.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은 좀 예전 노래 네. 골라봤는데요. 이번엔 좀 묵직한 곡입니다. 미국 힙합 그룹이에요. 더 루츠라는 팀의 You Got Me라는 곡입니다. 자, You Got Me라는 노래. 이 곡은 어느 상황에서 차 안에서 들으면 좋을까요? 이 곡은 아까 그 싸웠다고 얘기했는데 네네. 싸운 얘기했는데 네네. 싸울 때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싸우고 나서 둘이 이렇게 말이 없는데 이 노래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더 루츠의 You Got Me 듣겠습니다. If you were worried about where I've been or who I saw, what club I went to with my homies, baby, don't worry, you know that you got me. If you were worried about where I've been or who I saw, what club I went to with my homies, baby, don't worry. 네. 더 루츠의 You Got Me 듣고 왔습니다. 네. 와, 상당히 분위기 있는 그런 노래인데 네, 그렇죠. 좀 싸운 후에 들으면 음. 이별할 것 같은데요. 아유. 이제 그만 안녕. 그러니까 서로 왜 그 조심히 싸우고 들어가. 나서 네. 말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서로 창밖을 본단 말이에요. 다른 창밖을. 그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창 밖에서 보기에 지나가면 신호등에서 지나가면서 보기에 쟤들 싸웠네. 누가 봐도 싸웠구만. 근데 참 그런 거 티나요. 연인들은 싸운 거. 아, 그래요? 길 걸어가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둘이 되게 가까이 서 있는 그런 장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워낙에 그 홍대 거리를 많이 걷는데 네네. 정말 많아요. 가만히 서 있어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요. 그렇죠. 신호등을 기다리는 건가요? 전혀. 아무것도 아닌가요? 서로 보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건가요? 그럼 싸운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피해가야겠네요. 자, 더 루츠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더 루츠는 90년대 네오소울의 바람을 이끈 주역 중에 하나인데요. 소울 재즈가 좀 결합된 사운드, 연주 사운드에 네. 힙합적인 요소가 좀 들어간, 접목시킨 그룹이에요. 지금 들으신 유간미라는 곡은 좀 힙합 팬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네. 있는 명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래한 객원 보컬은 재즈 보컬리스트 질 스캇이라는 네. 분의 목소리였고 또 객원 래퍼가 있어요. 네. 그 이브라는 또 굉장히 캐릭터 있는 요즘 말로는 센 언니라고 하죠. 약간 센 언니 느낌의 래퍼인데 같이 이렇게 조화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골라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더 루츠의 You Got Me 그렇죠. 라는 곡도 들어봤고요. 네.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뭔가 빠른 것 같은데 차를 타서요. 빠르게 달리고 있는 그렇구나. 중이에요. 예.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곡인가요? 벌써 마지막 곡인가요? 네, 벌써 마지막 곡이 됐는데 마지막을 싸웠는데 마지막은 그래도 좀 행복하게 끝내고 싶어서 네네. Earth, Wind and Fire 곡을 골라봤어요. After the Love Has Gone.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Earth, Wind and Fire 곡은 사실 언제 들어도 좋은 그쵸? 그런 곡이죠. 네. 지풍화라고 하죠. 우리말 말로는. 캡틴 플래닛. 맞아. 캡틴 플래닛 아세요? 알죠. 땅불 바람 땅불 물마음. 바람 물마음 모이면 다섯 가지 땅불, 그거 제5원소잖아요. 그렇죠. 네. 제5원소가 모이면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하나로 합쳐요. 반지로. 어떻게 알았지? 그 반지가 이제 또 지나가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피니트 검틀릿이 되고 다 연결돼 있어. 모든 영화들이 왜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지 모르겠네요. 그러네. 예. 네. 어쨌든 그래요. Earth, Wind and Fire의 노래 After The Love Has Gone. 이 곡 네.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네, Earth, Wind and Fire의 After the Love Has Gone 듣고 왔습니다. 네. 분위기 있는 그런 노래. 이 곡은 데이빗 부스터. 네.
세계적인 작곡가죠. 네. 그분의 어떤 음악적 실험이 담긴 노래가 아닌가. 정말 끝도 없이 전조가 되잖아요. 조바김이라고 하죠. 네네. 이 전조에도 불구하고 이 멜로디가 되게 유려하게 흘러가는 게 참 신기했던. 어떻게 이런 곡을 쓰나. 이래서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음악은 수학이라고. 음악은 수학이에요. 그죠. 음악은 수학. 바흐가 그랬죠. 아 그래요? 바도 그런 말. 바흐의 음악이 굉장히 수학적이래요. 그쵸. 네.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네. 그 외에 어떤 화성학적인 많은 활용을 하기 위해선 수학적인 법칙들이 많이 있어요. 통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있어요. 사람들이 아는 장조, 단조 연결하는데도 이제 기본적인 수학이 일단 필요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작곡가나 편곡가들은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수학 잘했었나요? 저요? 음. 전혀요. 전 음악으로 수학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와. 그래도 몇 살까지 잘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니 전 전혀요. 전혀요. 처음부터. 저는 뭐냐면 중학교 때 네네네. 오늘 이제 뭐 멤버들, 뭐 댄서분들, 스태프분들과도 얘기를 나눴던 건데 중학교 1학년 때 딱 네. 들어가서 처음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보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첫 번째 시험을 쳤어요. 네. 딱 시험이 끝나고서 평균 점수를 받았는데 78.18이었나? 점수가 그랬어요. 네. 첫 번째 시험이었으니까 다음엔 더 잘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긍정적이다. 설렁설렁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80점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가. 네네. 뭐지 나 공부를 안 해 더 잘 나오네? 그래서 세 번째는 아예 놀았어요. 네네. 82점이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안 하게 됐는데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수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공부에 대한 얘기예요. 수학은 뭐 거의 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쩌면 음악이랑 수학이 또 관련이 없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 외에 그 이후에 고등학교 가서 음악과 수학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음악을 통해서 좀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암산도 많이 하게 됐고, 네네네, 그렇죠. 화성학 때문에. 화성학 때문에 암산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이제 숫자를 써서 그치. 화음을 맞추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제 3도 위, 3도, 4도 위 이렇게. 전 그걸로 하거든요. 숫자 특히 써서. 보컬리스트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숫자로 많이 하죠. 음표로 많이 안 쓰시는 네네. 분들도 계셔서 전 숫자 계산을 그때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작업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맞아요. 슬프네요. 갑자기 공부 얘기하니까 수학을 너무 못해서. 저도 정말 살벌했어요. 그랬군요. 그럼요. 자, 어스 윈드 앤 파이어 노래를 듣다가 수학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세요. 69년에 결성된 그룹이고요.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R&B, 소울, 펑크, 뭐 재즈, 뭐 심지어는 막 라틴까지, 디스코까지도 아주 잘하는 흑인 음악을 기반으로 한 모든 장르가 소화 가능한.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블랙팝을 한층 더 진화시킨 그룹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정말 대단한 그룹이죠. Earth, Wind and Fire.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또 차 안에서, 당신의 차 안에서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요. 네. 상당히 로맨틱하게 분위기가 흘러갔네요. Earth, Wind and Fire. 마무리는 로맨틱했는데 상당히 로맨틱하네요. 중간에 한번 좀 일이 있었죠. 더 루츠로요? 네. 네. 물론 유가미도 상당히 좋은 노래라는 거 그렇죠. 전해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곡으로 이제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들어야 하잖아요. 네. 그 노래는 아까 너무너무 듣기 좋다. 차 안에서 들으면 최고다라고 희성. 얘기한. 아니야. 그럼요. 스팅. 그렇구나. 차 안에서는 얼마 전에 또 들었기 때문에 네네네.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을 너무 들으면서 좋다. 이 곡을 들으면서 나인 씨를 보내드리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나인 씨.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All
모르겠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고등학교 동창들과 방콕으로 늦은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친구 중 한 녀석이 나이 30 되기 전에 다 같이 비행기 한번 타보자고 이야기를 꺼냈고 그래 눈치 볼 여자친구도 없는데 가자 여행. 의견이 모이면서 다 같이 휴가를 맞춰 방콕으로 떠나게 된 거다. 내년이면 29 되는 남자 6이 한국도 아닌 다른 나라로 떠난다니 그 여행이 대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싶었다. 여행지에 로맨스를 꿈꾸기엔 누구 하나 잘 될 것 같은 분위기만 연출돼도 5이 때로 달려들어 해방을 놓을 게 뻔한 상황. 술이나 실컷 마시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설렐 거 하나 없는 여행길에 올랐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친구들에게도 나에게도 꽤 즐거운 여행이었다. 영어라고는 인사 정도밖에 할 줄 모르는 남자 6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메뉴 주문도 성공적으로 해냈고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누구 하나 짜증내거나 투덜거리지 않았다. 서로의 가방을 말없이 들어줬고 물 한 병도 사이좋게 나눠 마셨고 다투거나 길을 잃은 적도 없었다. 한국이었으면 별거 아닌 사소한 일로도 서로 물어뜯고 싸웠을 텐데 여행 왔다고 배려하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11년째 친구인 걸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다음 여행은 6이 아닌 12를 꿈꾸는 우리 할 수 있을까? 하루의 끝, 오늘은 박재형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딕펑스의 노는 게 남는 거야 였습니다. 그래요, 친구분들과 즐겁게 여행을 다녀오셨다는 사연이었는데요.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였네요, 딕펑스의 노래가. 이분들의 어떤 뭔가 장난스러움? 이런 것들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사연과 재밌는 여행이 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도 또 좋은 여행을 다 함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다음 여행은 6이 아닌 12를 꿈꾼다라고 하셨는데 그 12는 아마 여자친구 혹은 배우자겠죠? 가능할까요? 서울 아니면 서울에서 안 사실 수도 있겠죠. 함께 지내시는 지역에 12이 모이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맞는 것도 좀 그렇고 이제 나의 여자친구, 상대방의 여자친구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좋은 추억이 되셨다고 하니까 이번 여행이 나중에도 생각하시는 그런 멋진 여행, 멋진 멤버를 꾸리셔서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2960님,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톡방에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라고 했더니 다들 돌아가면서 음식 사진을 투척하네요. 여행 계획도 같이 얘기하고 있어서 알람을 꺼놓을 수도 없고
제가 악마의 유혹들을 잘 버텨낼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행 다녀오셔서 하시지 다이어트. 왜냐면 사실 이미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내가 다이어트 할 거라는 걸. 여행 가면 엄청나게 괴롭힐 거고요. 여행 가셔서도 이제 다이어트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시기 전까지 다이어트를 하다가 가신다고 해도 이제 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조금은 건강해질 것이고 몸무게가 늘 것이고 가서 안 먹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잖아요. 여행까지 왔는데 음식이라도 맛있게 많이 먹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뭐 여유가 되면 술 한잔 걸치기도 하는 건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좀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생기니까요. 다이어트 그 여행 다녀오셔서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임정훈님, 여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글서글하게 잘 웃고 부모님께 부팀성 있게 잘 하긴 하는데 동생이 그냥 마냥 아까운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밥 먹으면서 남자친구를 챙기는 동생을 보는데 뭔가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동생은 이런 오빠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남자친구를 보내고 나서도 자랑하기 바쁘네요. 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은데요. 예. 너무너무 알 것 같은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누가 아깝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부팁성도 좋다고 하고 잘 웃고 그렇다고 하니까 몇 번 더 보시면 이제 정은 씨 마음에도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가족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으면 돌려보내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예쁘게 봐주십시오. 물론 섭섭하긴 하겠지만요. 근데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섭섭하다고 말하는 것도. 그럼 징그럽다고 하려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누나가 막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섭섭한 마음이 들면 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섭섭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기 안 할게 이럴 수도 없고. 그렇네요. 그냥 섭섭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 상대방이 알겠죠. 동생분이. 나를 이렇게나 아껴주는구나. 7018님. 최종 면접에서 또 떨어졌어요. 벌써 5번째. 이번에는 꼭 될 거라고 기대했던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네요. 용돈 아껴 써야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캔맥주 하나 사서 공원에 앉아 마시면서 푸른밤을 듣고 있네요. 위로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5번째. 안 좋은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죠. 나도 힘들고 가족들의 모습을 보기에도 좀 내가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드실 텐데요. 분명히 또 사연자분이 가실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곳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우여곡절을 겪는 시간일 겁니다. 지금 당장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조금은 얘기하시는 걸 미루셔도 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믿고 기다려 줄 테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2곡 듣겠습니다. 포티의 별 해는 밤 그리고 정재원의 다시 듣겠습니다. 별 해는 밤 눈가에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끝났어 잘 지내라는 인사로 다시 마주치는 일 없는 사이 포티의 별 해는 밤 그리고 정재원의 다시 2곡 듣고 왔어요. 8302님. 회사에서 추석 선물 세트 판매 할당량이 나왔어요.
저번보다 2배로 많아져서 엄마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친구들한테도 부탁을 했었는데 전화를 돌리다 보니 내 일을 몇 명이 같이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씁쓸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짐을 대신 져주지는 못할 망정 내 짐을 나눠주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판매 할당량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 참 쉽지 않겠네요. 이게 뭐 추석 선물 세트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도. 예, 이거를 판매하려면 지인들에게도 막 얘기를 하면 미안한 마음도 당연히 드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또 고마운 마음 잘 갖고 계시고 그 이후에 또 도움 줄 어떠한 일들, 작은 일이라도 또 사연자분이 도와줄 수 있다면 그때 또 좀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810님 3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1,000만 원을 모았는데요.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을 떠나기 위해 오늘 사직서를 내고 나왔어요. 3개월 계획하고 있는데 값진 경험 많이 하고 돌아와서 앞으로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싶네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멀리 가시는군요. 3년 동안 모으신 어떤 금전적인 부분 말고도 되게 많은 것들을 모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도 그렇고 많은 경험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양분이 돼서 여행을 멋지게 마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행을 다녀오셔서 얻은 걸로 다시 직장도 구해보시고 생각도 많이 키우시고 그러시길. 여러분 지금 푸른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코린 베일리 레의 Been to the Moon입니다. 지난 5월 발매한 앨범에 실린 곡인데요. 발매와 동시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로 내한을 해서 신곡들을 들려주기도 했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향하는 길을 별과 달까지의 거리로 표현한 이 곡. 코린 베일리 레만의 따뜻한 보컬과 만나 더 감성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 코린 베일리 레의 Been to the Moon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윤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When we first collide, the timing wasn't right. I showed you the sign. You disappeared into the shadows. Now you're back again, telling me you